53번째 풍산점괘를 살펴보겠습니다. 점은 괘 이름이면서 점차로, 차츰, 천천히 나아가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점자는 물 숫자 변에 벨 참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벨 참자는 배다 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참에서 점으로 발음의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점자는 중국 저장성에 있는 옛 강의 이름 점수에서 유래한 글자입니다. 이 강은 저장성에서 가장 큰 강으로 그 강의 유속이 느렸기 때문에 점점 천천히 나아가다, 번지다, 스미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이죠. 낭송주역에서는 이 괘의 이름을 점차 나아감, 풍산점이라고 했습니다. 중산간괘 다음에 풍산점괘가 오는 이유를 서계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간자, 지야, 물, 불가이, 종지, 고, 수지이, 점, 점자, 지냐. 간은 멈춤이다. 만물은 끝까지 멈출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점괘로서 했다. 점이라는 것은 나아감이다. 중산간괘가 제자리에 멈추어 그침이라면 풍산점괘는 점차로 나아가는 때입니다. 그치면 반드시 나아가게 되니 굽히고 펴며 융성하고 쇠하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감에 있어서 순서에 따르는 것이니 단순하게 느리게 나아간다 라는 것이 아니라 차서를 따르면서 천천히 움직여 나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해진 계통과 절차를 밟아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죠. 풍산점괘의 괴사를 살펴보면 점은 여귀, 귀, 길, 하니, 리정이라고 했습니다. 점괘는 여자가 시집 가는 것이 길하니 이로운 것은 올바름을 지키기 때문이다 라고 풀이하죠. 여자가 시집 갈 때는 6단계의 정식 혼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모두 차례대로 밟아가는 것을 귀라고 합니다. 귀는 돌아간다 라는 뜻인데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 라는 의미에서 시집간다 라는 뜻이 된 것이고 이전에 남자가 여자 집에 친형을 가서 머무르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혼례의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귀가 혼인하다, 시집가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혼례의 6 절차는 납체로 시작하는데 혼인을 청하며 남자가 여자 집안에 예물을 보내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문명이라고 하는 절차인데 여자의 이름 및 출생일 등에 대해서 묻는 절차입니다. 세 번째로 납길이라는 절차는 남자 집안에서 혼인의 길흉에 대해 사당에서 점을 치고 길한 징조를 얻게 되면 혼인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여자 집안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네 번째로 납징이라는 절차는 납패라고도 불리는데 혼인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여자 집안에
예물인 패백을 보내는 일입니다. 5번째, 청기라는 절차에서는 남자 집안에서 여자 집안에 예물을 보낸 다음 혼인하기에 좋은 길이를 점쳐 길한 날을 잡고 여자 집안에 통보하여 가부를 묻는 절차입니다. 마지막 6번째, 친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사이가 될 사람이 여자 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 예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6가지의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서 결혼하는 것을 정식 혼례 절차로 얘기하고 그렇게 결혼할 때 귀라는 말을 씁니다. 만일 정식의 혼례 절차 6단계를 거치지 않고 시집을 가게 되면 그것을 분이라고 하죠. 여귀길이라고 하는 괴사는 여자가 시집감에 있어서 이처럼 합당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면 길하다 라고 한 것입니다. 천하의 많은 일들 중에서 진행해 나아갈 때 반드시 점진적으로 차서에 맞게 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여자가 시집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신하가 조정에 나아가고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아 시작하려고 할 때에도 모두 순서와 절차를 거쳐야 하니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절도에서 벗어나 흉함과 허물이 뒤따르게 됩니다. 주역에서는 모든 인간관계가 부부가 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자가 시집갈 때 순서와 차서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했고 예의와 염치를 차려야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귀가 될 때 길하다 라고 한 것이죠. 여자가 시집갈 때는 이처럼 혼례의 정식 절차를 차례대로 밟아가며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길함으로 삼지만 그의 이로움은 올바름을 굳게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괴사에 여귀길 리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풍산점괘의 대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왈, 산상유목, 점, 군자이, 거현덕, 선속. 상전에서 말했다. 산 위에 나무가 있는 것이 점괘이니 군자는 이것을 보고서 어진 덕에 머무르면서 풍속을 선하게 만든다. 풍산점괘의 괴상을 살펴보면 바람을 상징하는 손꾀가 위에 있고 산을 상징하는 간꾀가 아래에 있습니다. 손꾀는 은목으로 나무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산 위에 나무가 있는 상입니다. 산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그 위에서 높이 자랄 수 있으니 높이 자라나는 것에는 바탕이 있는 것이어서 나무가 높지만 산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또한 나무가 점차 자라나기에 풍산점의 점괘는 나아감에 있어서 순서와 차례를 지키는 상이 됩니다. 소성꾀의 성정으로 손괘는 들어감과 겸손함을 의미하고 간꾀는 그치고 멈추는 것을 의미하니 위에서는 겸손하고 아래에서는 제자리에 멈추어서 갑자기 나아가지 않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또한 궤변으로 볼 때 건꾀와
곤꾀의 변화로 손꾀와 감꾀가 되었다고 봅니다. 건꾀에서 아래 양이 음으로 변해서 손꾀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곤꾀에서 위에 있는 음이 양으로 변해서 간꾀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꾀의 구조로 보면 가운데에 있는 두 개의 효가 서로 사귀는 것이 되니 두 효가 사귄 다음에라야 남녀가 각각 올바른 자리를 얻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음은 소성꾀의 아랫자리로 온 것이고 양은 소성꾀의 윗자리로 와서 음양이 서로 사귀게 된 것이죠. 유기효와 구삼효, 육사효와 구오효는 모두 음효는 음의 자리에, 양효는 양의 자리에 있어 각각 올바른 자리를 얻었다, 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효인 초육과 상효인 상구는 양의 자리에 음이 왔고 음의 자리에 양이 왔다 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양효가 맨 위에 올라가 있고 음효가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높고 낮은 올바름을 얻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점괘에서는 이 괘를 이루는 6개의 효가 모두 각각 올바른 자리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전에서 점차로 나아갈 때에 음양이 올바른 자리를 얻었으니 나아감에 공이 있다 라고 한 것이죠. 특히 여기 안에 있는 구오효가 굳센 양으로 중정함과 존귀한 자리를 얻었기에 정도로서 절차를 밟아가며 일을 진행해 나간다 라는 의미가 있겠죠. 나라를 바로잡고 천하를 올바르게 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때가 바로 풍산점의 시대입니다. 풍산점의 때에 군자는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며 점차로 나아갈 것을 생각하기에 거현덕, 선속해야 합니다. 어진덕에 거한다 라는 말은 어진덕을 지켜나간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속을 선하게 만든다 라는 것은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더욱 훌륭하게, 낮게 만든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땅에서 나무가 자라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높이 자라며 산 위에 나무가 있어서 산의 높이까지 점차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니 군자는 조바심을 갖지 말고 현명하고 선한 덕에 머물러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고 풍속의 교화 역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때가 풍산점의 시대입니다. 거현덕은 자신을 수양하는 일이고 한마디 말이나 행동으로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선하게 만드는 일 역시 사람을 다스리는 일로 하루아침에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절차와 차서에 맞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